시작합시다. 오늘 뭐 한다고 했어? 수요일. 오, 기억하고 있네. 자, 합시다. 오늘 처음부터 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쌤이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쌤도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계획을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 다행히요. 시간이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열에 극하는 결국 수열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수열은 좀 하겠지? 그렇지 않아? 하겠지. 수열이 뭐지? 누나 한국이한테 물어볼까? 오, 수열은 뭔지 알아? 수요일 알죠. 뭔데? 배열. 아니 이것도 말해줘. 수의 나열인 거죠. 괜찮? 여기 가운데 뭘 넣고 싶다. 뭘 넣으면 좋을까? 어차피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 문제는 잘 풀겠지? 규칙적인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쌤은 약간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서 이제 아마 배울 때 저렇게 배워 나옵니다. 저 표현이 익숙해서 이제 저렇게 쓰는데 그냥 규칙적인 나열이라고 해도 괜찮아. 자, 승진아. 그러면 규칙 없으면 수열 아닐까? 맞아. 맞지? 그러니까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야. 그게 전부인데 저기서 내가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 제한되는 거야. 우리가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 1, 2, 3 뒤에 뭐야? 이거는 거의 뭐 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거 똑같잖아. 규칙이 없다면. 규칙이 있어야 맞출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규칙이 있는 걸 공부할 겁니다. 수열의 정의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열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뭐지? 이거 오늘 맞춰버렸네. 뭐지? 모르겠네. 뭐지? 아,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이젠 알겠지? 무슨? 아, 함수입니다. 뭐라고? 아니. 함수 맞습니다. 함수 들어보지 않았어? 네. 준영이 안 들어봤어? 이상하다. 교수님이 있어요. 설명하셨을 건데 일단 이제 아마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이런 관점이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아. 이건 확실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런 관점을 활용하기는 합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는 도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함수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너희 지금 이제 수투를 공부하고 있잖아, 맞지? 수투에서 함수 다룰 때 주로 뭘로 풀어? 문제 풀고 있으면 보고 이러고 있잖아, 맞지? 그래프 그리고 있어. 함수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그래프인 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는 그래프랑 함수랑 동일시하는 경향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 그래프고 수열도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다 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중요하진 않다. 근데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 정도야. 자, 여튼 근데 이제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어떻게 그려지지?
점으로 그려져. 책에 꼭 봐봐. 첫 페이지에 뭐가 있어? 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들이 있잖아, 맞지? 저기 점선은 전부 다 뭐야? 가이드선이야, 가이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가이드선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프가 아닌 거지, 맞지? 그래프는 점만이 그래프야.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저 그림이 똑같이 있거든. 그럼 책에서도 그 교과서에서도 뭐 하자는 얘기야? 수열을 뭘로 이해해보자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프로 이해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케이. 다만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은 이 수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니까 사실은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쌤이 고등학교 때는 수열 다음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하나의 교과서에서.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한 10년 전 정도까지도 이제 어떤 교과서 이름 까먹었거든.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이 수열이었고 그 다음 시작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어. 연결돼 있었어. 함수의 극한 전에 수열의 극한 먼저 배웠어.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옛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옛날이라고. 2017년? 이때까지니까. 너희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애기? 어쨌든 이제 연결되는 단어니까 당연히 수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스타트를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치.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함수의 극한을 하고 수열의 극한을 하기 꽤 쉽습니다, 사실. 꽤 쉽습니다. 문제이 풀 겁니다. 일단 진행을 할게. 수열의 극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열 AN이 있다고 치자. AN이 있다고 치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수열이야. 끊었을 거야. 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수1에서 배우는 수열은 무한 수열을 다룰까 유한 수열을 다룰까? 이게 사실 둘 다 맞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유한한 것까지의 처리를 해. 그치? 뭐 10번째 한까지 더 한다든지 100번째 한까지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냥 계속 n에다가 무한히 큰 대입할 수 있다고 배운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무한히 나열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야. 우리 극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약간 무한히 어떻게 저떻게 이런 느낌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일반항을 쓰게 되면 여기가 n번째 항이 되겠지. 그리고 이 뒤에까지 계속 나열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억분의 1억 9천 너무 어렵다. 1억 1분의 1억이라 맞아. 그래서 분모를 작게 썼어야 돼. 좀 잘못 써가지고. 어쨌든 1억 1분의 1억은 대충 얼마 좀 돼? 1쯤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얘가 무한히 나열하게 되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이제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겠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는 1이다 이렇게 쓰겠지. 괜찮니? 수열의 극한에서는 저기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어. 여기가 확장이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저기 n 자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맞지?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t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 쓰기 나름이잖아, 맞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웬만하면 n 쓴다. 그 다음에 무한대 자리에도 함수의 극한에서는 상수가 들어갈 수도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다 들어갈 수 있잖아, 맞지?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가 함수의 극한보다 어때? 합의 보완 같은 느낌인 거지. 더 쉬운 거야, 더 쉬운 거. 대신에 수열의 극한에 가진 어떤 특수성이 좀 작용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이것처럼 이제 나열하다 보면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컨셉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친구도 이제 함수라고 편의상 이제 y는 n 더하기 1분 n이라고 써보자. 얘는 무슨 함수지? n을 x처럼 생각해줘. 여기는 n이 변수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럼 무슨 함수야? 이미 여러 번 했잖아. 유리함수.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합시다.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1이 점근선이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
너무 작은데 여기 1이라고 합시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 2를 대입하면 3분의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4분의 3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이미 그래프를 그린 거군요. 왜? 수열이니까 점만 찍어야지 맞지?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얘는 뭐라고? 그냥 보조선 가이드선 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디에?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그 큰 값이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의 칸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렴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발산이라는 걸 이야기할게. 사실은 수렴은 뭐야? 참고로 이야기하면 함수의 칸과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야. 한 98%좀 같은 것 같아. 내 느낌? 그럴 리가 없잖아 아직. 내 느낌상 98%좀 같다. 오케이. 자 수렴은 뭐지? 수렴은? 진영아 수렴 뭐였지? 함수의 칸에서 했잖아. 함수의 칸에서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해. 난 약간 수학을 느낌으로 하는 편인가 보다. 수렴이 뭐지? 수렴. 현아, 수렴이 뭐야? 그거는 국어 사전의 의미 아니야. 쌤은 수렴이란 말을 들으면 사실 화장실 수책 구멍이 떠오르거든. 뚜루룩 못 빠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져. 실제로 그래. 근데 어쨌든 수렴은 이제 우리가 수열이든 함수든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쓰는 거야. 수렴은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있지 재원아? 3가지. 때려도 돼? 사실 모를 것 같아서 질문한 거야. 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맞출 자신 있는 사람. 수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이따가 도전? 함수의 칸에서 했을 건데. 오, 승민이 기억나는 표정이 조금 있다. 아니야, 기억날 듯 했는데 애매해. 용기가 부족해? 수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가까워지는 거랑 그 값이 되는 거. 가까워지는 거는 이제 점근선 타는 거고, 그 값이 되는 건 이제 그 뭐지? 그냥 상수함수 같은 경우, 그냥 그 값이 되는 거지. 그런 거 구별했어 안 했어? 했어.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 다 했어 안 했어? 승호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했어. 왜냐면 너희 치환할 때 그 치환된 게 상수로 가는지 3 플러스로 가는지 3 마이너스로 가는지 다 구별했어 안 했어? 윤구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기억이 안 나지?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오케이. 수학 느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답 나왔다 갔다 띵! 오 답 맞았네? 나 수학 잘함. 이거 아니야. 오케이. 승민 약간 그렇게 해? 아닌 것 같아. 승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어쨌든 합시다. 수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용어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식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한 값이 되는 방식. 말이 근데 내가 만든 말이라서 약간 애매해. 다른 인강쌤들 것도 좀 봤는데 뭐랄까 썩 와닿지 않더라고. 그래서 쌤 그냥 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하나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는 그냥 상수함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해했어? 재원이한테 물어볼게. 재원이 이해했대. 자 여기가 y는 3이라고 하자. 오케이. x는 1이라고 하자. 우리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친구 y는 fx라고 잡으면 y는 3이 아니고 이게 점점점 3이라고 보자. fx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지? 재원아 이거 얼마야? 3이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얼마야? 3이지.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fx라고 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했지? 우리 fx를 t로 치환하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쓸까 여기다? 히타가 뭐라고 써? 학교심 이거 나왔다고 하자. 뭐라고 써 여기다? g가 없어서 못 쓰겠어? 아니야 표현할 수 있어. 다 이렇게 하지 않아? GT 이렇게?
하잖아 맞지? 다시 민구가 너한테 물어볼까 재원이한테 물어볼까? 저한테. 오 민구기 오케이 자 너무 재밌었다.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써? 뭐야 젖었어. 자 어쨌든 이제 어떻게 쓸까? 똑같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다들 이렇게 쓰고 있지?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한다. 왜냐하면 1보다 조금 커도 3 상수 3이야. 그래서 구별한다 원래 알았지? 하는 거야. 이거 구별하지? 원래 문제 풀 때 잘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한지 그럼 언제 했어? 한 1년쯤 전에 했지.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발산. 발산은 뭐지? 발산의 정의 혹시 아는 사람? 수투에서도 배워. 쌤이 좀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올드 스타일이라서 좀 그렇긴 하다 알았지? 다 배웠어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딱 쌤들한테 옮기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산은 정의가 수렴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이라고 해. 그럼 수렴하지 않는 방법은 많아 적어? 여러 가지가 있어 맞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함수의 칸에서는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수열의 칸에서는 사실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해. 세 가지만 어떻게 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돼. 이렇게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진동이란 게 뭐냐면 이게 특정한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않는데 이제 그 가까워지지 않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모든 거를 진동이라고 불러. 말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도 아니고 모든 게 진동, 나머지는 다 진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수열 비인이라는 걸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해볼게. 제일 쉬운 거 하자. 이 수열이 있다고 하자. 얘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니 가까워지지 않니? 가까워지지 않잖아, 맞지?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진동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진동을 이걸로 배우면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 자, 이런 수열도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이것도 진동이야.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런 거 뒤에까지 해볼까? 뒤에는 일반으로 쓰자. 2에 nz 이렇게 써보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써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특정 값에 가까워지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아. 발산하지 않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아. 발산하지 않지. 이것도 진동. 다만 얘는 이 위에 두 개의 진동과 좀 다르게 어떤 진동일까?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는 진동이야. 그리고 실제로 풀이 때는 이거랑 묶여서 풀어. 이게 다른 진동과 얘는 구별해서 풀어. 알았지? 유경아 쌤 말 이해돼? 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괜찮아? 자 지금 쌤 한 얘기가 그 책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그 몇 쪽으로 할 거냐면 10페이지 갑시다. 10페이지. 자 필수제 1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의 발문이 정확히 뭐야? 재원아? 문제 발문이 뭔지 알아? 그 글로 쓰는 그 부분을 발문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건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지. 자, 그러니까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걸 보고 발문이라고 해. 오케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어쨌든 1번 봅시다. 1번. 근데 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책 출판사 어딘지 알아? 비상이야. 비상은 뭐 만들어? 교과서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의 칸을 이해하는 기본 도구가 뭐라는 얘기야? 처음에 출발은 그래프야, 알았지? 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쌤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시하지 않을 뿐이야, 알았지? 이렇게 명시하지 않을 뿐이야. 자, 1번. 근데 우리 그래프 그려준 거 컨닝하자. 1번은 어떻게 돼? 저 그래프가 점점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맞지? 근데 수열의 칸에서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오케이? 그래서 그냥
1로 바꿔진다고 하면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 2번은 어떻게 돼? 무한이 작아지지 맞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3번은 어떻게 되지? 수렴하니?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진동. 저게 진동하는 것처럼 생겼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 안 생겨도 이거랑 이거 아니면 진동이야. 괜찮지? 원래 진동은 전혀 그렇더라고. 부정적으로 정의하더라고. 오케이? 자, 뭐 어쨌든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수혜를 간의 기본 성질.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약간 섭섭한 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함수의 극한 설명했었는데 지수함수, 어로그함수의 극한하면서 그렇지 않아? 기타가 그렇지. 내가 이건 안 하는 거 같아, 맞지? 이 설명은 그때 안 한 거 같아. 생각이 안 난다. 간만에 서울에서. 오케이. 자, 어쨌든 이거 대답 못하네. 그거 지금. 자, 어쨌든 봅시다.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미트. 잠깐만. 우리 수열의 칸에서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했지. 근데 사실 보통 사람은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게으르다. 평균적으로. 난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미트만 쓰기도 합니다. 알지? 수열의 칸에서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고정값이야. 물론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지? 혼자 문제 풀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 a야. 그러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생략돼 있는 거야. 시험에서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이나 답을 쓸 때는 무슨 말이죠? 왠지 혹시 너 캔디나 껌이나 혹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허브 캔디 어때? 쌤이 만약 고등학생이었고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허브 캔디라는 말을 들었죠. 그럼 난 먹었을 것 같아. 우리 때는 수입자는 다 좋은 건 줄 알았어. 여튼 지금은 한국에서 수출도 많이 하잖아. 과자도 한국 때 그렇게 많이 돼. 진짜 그렇대. 다 살기나 봐. 자, 어쨌든 갑시다. 자, 리미트 am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이제 리미트 an, bn 플러스 이렇게 쓰더라도 얘를 우리가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리미트를 말할 수 있다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고. 이거 어디서 봤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그냥 똑같습니다. 완전히.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내가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쓰더라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쓰더라도 실수배를 쓰더라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단 뭐만 나눌 때만 분모 영 아니면 되겠지.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 정확히는 할게 하고 안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어. 리미트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2n 제곱 더하기 3. 한계가 얼마니? 이거 n이 무한대로 생략돼 있어. 얼마야? 2. 2지. 함수의 칸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맞지?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싫어, 그렇게 해줘.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커질 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4n 빼기 n 있어. 이게 답이 얼마지? 항상 컷? 피타가 항상 컷 도전? 얼마? 맞는 것 같은데? 2라고 했잖아, 지금. 2. 이거 어디서 한 거지? 함수의 칸에서 한 거야. 그러면 쌤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함수의 칸을 배우고 하면 편해. 사실 수열을 극한하고 함수의 칸 해도 편해. 얘는 단어의 우선순위가 좀 약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 너 수열의 칸이랑 함수의 칸이 같으냐? 사실은 좀 달라, 알았지? 좀 다른데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 무한대 쓴 거야. 그리고 쌤이 n을 앞에 쓰고 x를 뒤에 쓴 건 그냥 관례입니다. 오케이? 보통 n파이라고 쓰고 파이 x라고 씁니다. 알았지? x파이라고 잘 안 쓰잖아. 알았지?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 자, 이 각각 값은 얼마야? 용자.
이거는 근데 쌤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많은 쌤들이 이걸 예로 씁니다. 맞지? 함수역학과 수열역학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까? 이렇게 됩니다. 생각했던 대로요. 그러니까 sin n파이라는 수열을 나열해 보자. n은 1 집어넣으면 얼마? sin 파이 얼마? 0. 0. 따라서 0으로 수렴. 괜찮지?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얘는? 그래프 그려봐. 아무리 무한대로 가는 값을 넣더라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니 가까워지지 않니? 가까워지지 않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이야기도 하나 할게. 그 너희가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와 발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진 않잖아, 맞지? 왜 그럴까? 승진이 졸고 있었어? 승진이 더 졸아서 너가 깨워주는 거지 지금. 혹시 너가 졸려서 너 승진을 때리는 거야? 자, 어쨌든 함수익한에서는 우리가 수열익한에서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함수익한에서는 뭘 더 많이 쓰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만 씁니다. 좀 덜 익숙할 거야 사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열익한과 함수익한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다? 거의 같다, 맞지? 거의 같다. 근데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거는 뭐 때문에? 정역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실제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라서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하나를 빼먹긴 했군요. 이제 수열의 극한의 계속 관계라는 게 이거 함수의 극한의 계속 관계가 똑같거든. 보통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라고 많이 부르지. 그러니까 뭐 AN 첫 번째가 이거지. 첫 번째가 AN보다 B인이 크고 잘못 써. 쌤이 이게 마음 편하게 대충 쓰려고 하다가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쓰고 풀어볼게. 잘 대답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쌤이 잘 썼나 잘 쓰지 못했나? 함수익한하고 똑같은 거 알았지? 함수익한을 똑같이 씁니다. 잘 썼나 잘 쓰지 못했나? 잘 쓰지 못했다. 일단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다시 이건 잘 쓴 거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지 않아야 돼? 잘했어.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자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쌤이 질문이 약간 나이스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했던 질문은 이렇게 등호가 없으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라고 물으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저건 틀린 거였어. 알파랑 베타랑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그걸 알고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열익한에서 얘는 수열익한이 예를 들기가 좀 더 좋거든.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1-n분의 1 BN이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AN보다 BN이 명백히 크지. 모든 자연수에 더 큽니다. 이건 n이 뭐라는 보장이 있어서 그래. n이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1 빼기 n분의 1보다 1 더하기 n분의 1 무조건 큽니다.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지? 1이야.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야? 1이야. 괜찮지? 그래서 만약 이게 등호가 없다고 쓰게 되면 그냥 흰색만 쓰게 되면 틀린 거였어. 괜찮지? 등호를 써줘야 맞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를 쓰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 AN이 BN보다 작을 때도 되는데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되겠지. 저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저거나 이상해?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랑 베타의 관계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는, 그러니까 BN이 AN보다 크면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베타랑 알파랑 같아질 수도 있어서 여기 등호를 써주기는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AN과 BN이 만약 같다고 해봐. 그럼 그거하고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 같을 수 있잖아, 맞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때는 여기 등호가 있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잘못 외우게 되면 함수의 극한에서 마찬가지야. 참고지 판단 문제는 지금 수능에서 나와 안 나와? 극한에서의 참고지 판단 문제는 수능에서 안 나와, 알았지? 내신에서 나와. 오케이? 할 때 정확히 판단해야 돼. 등호 있고 없고를 다 구별해야 돼, 알았지? 두 번째.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an, cn, bn의 관계가 성립해. 그때 이제 리미트 cn은 잘못 썼다. 여기 알파야. 리미트 cn은 알파로 수렴한대. 이것도 맞는 거지. 이게 다 살아있어. 이것도 맞는 거지. 대소가 이렇게 되고 한결아 오늘 괜찮아. 봅시다. AN이 BN이 AN보다 BN이 명백히 크더라도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을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더라도 AN, CN의 극한값이 알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알파로 오고 이 친구도 알파로 가서 가운데 찍는 또 알파로 간다. 이게 이제 수렴칸의 대소관계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리고 물론 여기도 증거가 있어도 괜찮다. 괜찮니? 다 괜찮은 거 맞지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약간 사이드한 건데 아마 오래전에 평가원인가 수능인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명제가 맞을까 틀릴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승호야,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렸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맞았다고 좀 착각이 드는데 이 BN 빼기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BN과 AN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장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AN이 요거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n-n분의 1 BN을 n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n분의 2가 되지.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AN도 BN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가운데 끼는 놈도 어디로 가? 같이 무한대로 가겠지. 괜찮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게. 2번 봅시다. 자,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이 마이너스 10으로 수렴한대. 리미트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이 마이너스 15로 수렴한대. 그때 리미트 an 빼기 bn의 값을 구하셔야 되나? 리미트 an 빼기 bn의 값을 구하셔야 되나? 자, 어떻게 할까? 근데 답이 너무 쉽다, 맞지? 그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 수렴한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과 똑같다고 했잖아, 구조적으로. 약간 그 느낌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으냐면 사실 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지금 이 친구 수렴해 안 해? 수렴해? 맞지? 이 친구 수렴해 안 해? 수렴해? 그리고 항상 우리는 등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성질을 보면 이렇게 고치는 것만 잘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즉 좌에서 우로 고치는 것도 성립, 우에서 좌로 고치는 것도 성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이 둘을 어떻게 써도 괜찮아? 하나의 리미트를 합쳐 써도 괜찮아. an-bn 곱하기 an 더하기 bn 분의 an 더하기 bn이라고 쓰고 이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둘이 약분되니까 리미트 an분의 1이 an 마이너스 bn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이게 제일 쉬운 풀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때.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겠다. 아, 이걸로 할까? 다시. 잠깐만. 한 줄 더 쓰는 게 맞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출발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럼 이제 an-bn 두고 여기다가 이런 걸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안에서 10 조작하는 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an 더하기 bn 분의 an 제곱 빼기 bn 제곱이 되고, 그럼 지금 이 분수식의 분모 분자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수렴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리미트를 뭐 해도 괜찮아? 분배해도 괜찮아, 맞지? 괜찮지? 리미트 분배하면 밑에 거는 3이고 위에 거는 마이너스 15니까 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것들이 함수익하고 겹쳐. 그래서 함수익한에서 식다는 것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은 우리 눈풀 도전하자. 눈풀. 승민아, 3번 다 하자 너가. 3번 1번 답 뭐야? 2번은 0, 3번은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무한대지. 자, 4번은 자, 루트 n 제곱 우리가 몇 차로 보는 거지? 1차로 보는 거지, 맞지?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니까 최고차항 개수비를 가면 됩니다. 맞지? 한결아? 아니, 근데 먹을래? 이거 좀 쉬긴 한데. 민수는 어떻게 할래? 방법이 없어? 그냥 잘래? 저기 담요 줄까? 민수야, 담요 줄까? 그냥 아예 잘래? 저기 예반 놀러 가서 자도 돼. 좀 부탁하지 않았지? 봅시다. 4번 보세요. 4번. 자,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4번 1번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n이 뭐하니 커질 때 n 세제곱분의, 자, 분자는 뭐가 되지? 분자는 뭐가 되지? 시그마 k 제곱이죠. 맞지? 6분의 하면 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걸까? 2번. 2번 어떻게 할까? 이거 근데 아마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을 건데 1-n 더하기 2의 제곱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식 변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이 친구가 통분을 하면, 그러니까 구조를 이야기해서는 일반화된 형태를 보는 게 좋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이 구조 본 적 있어? 저 구조?
어디서 봤지? 수열에서 로그 합 구할 때 본 적 있어.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로 바뀌어? 곱으로 바뀌잖아. 그때 저 개념을 본 적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 3, 2, 4, 4, 4, 3, 5, 5, 4, 6. 그래서 n 더하기 2, n 더하기 2, 그리고 n 더하기 1, n 더하기 1. 로그에서 이 형태가 나와 있을 거면 아마 센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에도. 그때는 잘했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네. 괜찮지? 괜찮지?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안 해도 되겠다, 맞지? 네, 5번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6번은 해볼까? 6번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지. n이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돼? 무한히 커질 때 이제 저기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뭐지 저거는? 2부터 2n까지 합은 뭐야? 소리. 바뀌었어. 2번은 그냥 2부터 2n까지 모든 짝수의 합이지. 그럼 루트 2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2부터 2n 더하기 1까지 합이니까 이번엔 뭐라고 써야 되지? 2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자,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뭐가 돼? 어차피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그러면 이제 유효하게 되면 극한값 계산수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에는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게 함수의 칸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기억이 아리까리? 어쨌든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가 3일 때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가 3일 때 리미트 an을 구하시오가 이제 문제 요상입니다. 자, 어떻게 풀지 이거? 함수의 칸에 똑같은 문제 있나 이거? 자, 뭐 그냥 합시다. 원래 이제 모음 풀이는 뭐냐면, 자, 이 친구를 bn이라고 잡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bn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an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2an 더하기 5는 bn 곱하기 an 더하기 3bn이를 바꿔.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이쪽을 이렇게 넘기자. 이걸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쪽 넘기게 되면 5-3bn 그리고 얘는 bn-2a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n은 bn-2분의 5-3bn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bn-2분의 5-3bn이 되어서 이 친구가 3으로 가고 이 친구가 3으로 가니까 정리되기를 1분의 -4 이렇게 되어서 답은 -4다. 이렇게 푸는 게 일단 모음 풀이긴 해. 괜찮니?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근데 혹시 그 문제집에서 혹은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수 없을 때의 문제의 표현과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수 있을 때의 문제의 표현이 다른 거 알아? 그 약간 너희들 문제집 개념 서류의 문제집을 풀 때 제일 앞에 극한 문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리고 수렴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집의 한계인 거지. 혹은 문제의 표현의 한계인 거지. 수렴과 발산이 둘 다 가능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혹은 이거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런 가능성이 아예 없고 극한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때는 그냥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줘버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보장을 사실 문제에서 해줘버린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값을 구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놓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모와 분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뭐로만 이루어진 거야? 상수도 수렴하는 수열이야. 괜찮아? 아, 정신이 살아있지 지금. 승우 괜찮아? 진영이도? 형도 괜찮아? 자, 그래서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라서 리미트를 다 분배도 괜찮아 그냥. 다 분배도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리미트 A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3분의 2알파 더하기 5는 3 이렇게 돼. 그럼 정리하면 2알파 더하기 5는 3알파 더하기 9가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전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이제 nan이 1로 수렴한대. nan이 1로 수렴한대. 자, 그때 리미트 1-n 곱하기 2n 리미트 1-n 곱하기 2n의 극한을 구하시게 나왔어. 자,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an 마이너스 n an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맞지?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갈까? 얘는 어디로 갈까?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얼마로 간다는 사실 알아. 1로 간다는 사실 여기 나와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여기서 판단해야 돼, 알았지? 지금 n이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지. 근데 a는 어디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 혹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알아?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아, 그치. 사실은 결국은 한 가지인데 원래 이제 극한의 꼴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형태는 무한대, 무한소, 상수라고 이야기했었어. 근데 무한대가 들어가면 발산, 상수가 들어가도 발산. 따라서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무한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리미트 a는 반드시 0이어야지만 이 극한의 값이 1로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 괜찮지?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해. 그럼 이제 둘 다 수렴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각각 극한을 분배해서 0 빼기 1이라고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자, 3번을 보게 되면 3번에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자, 그 다음에 리미트 an 빼기 bn이 3이고 리미트 an 빼기 bn이 3이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3an 마이너스 2bn 리미트 3an 마이너스 2bn 분의 an 더하기 4bn의 값을 구하시면 an 더하기 4bn. 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지? 기억나?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봐도 괜찮지만 이렇게 봐도 괜찮아. fx가 뭐한데? 리미트 fx 빼기 gx가 3 리미트 3fx 빼기 2gx 분의 fx 더하기 4g 이렇게 바꿔서 내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니까 수투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수투에서 잘 안 나오고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저 어떻게 풀었지 원래? 추워? 혹시 추운 사람 또 있어? 재훈이 혹시 감기 아니겠지? 뒤에 저 더 두꺼운 거 있잖아. 왜 제일 얇은 거 듣고 있어? 자, 여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진짜 기억 안 나? 그 어 FX로 나눠서 맞아 우리 분모 문제를 fx로 나눠서 풀었지. 자, 그래서 리미트 예를 들어 3 빼기 2 곱하기 fx분의 gx 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풀었잖아. 맞지? 그럼 이제 뭐의 극한을 알아야 돼? fx분의 gx의 극한을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얘는 수렴의 발산해? 발산하지. 얘는 수렴하지. 우리가 뭔가 성질들을 가지고 비비려면 이제 수렴하는 형태를 바꿔줘야 돼. 얘를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리미트 fx분의 1은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친구랑 곱하게 되면 각각 수렴하는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냥 바로 계산할게. 1 빼기 fx분의 gx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 f분의 g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어서 이제 계산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다 했던 겁니다. 이거는 숙이라. 자, 힘냅시다. 이렇게. 자, 너무 쉬워서 그렇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8번은 눈풀 합시다. 눈풀. 뭐의 극한을 구하래? n제곱분 an의 극한을 구하래. 그럼 양쪽을 전부 다 뭐로 나눠? n제곱 나눠. 맞지? 양 사이드가 전부 다 어디로 가니까? 2로 가니까 가운데 낀 놈도 2로 가겠다. 맞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참거짓 판별도 이거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해봅시다. 기억 봅시다. 기억. an이 알파로 가고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가면 an 제곱의 극한은 알파 제곱이 될 거고 bn 제곱의 극한도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테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겠다. 맞지? 시호야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이고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 an, bn이 모두 발산하면 an 곱하기 bn도 발산한대. 어떤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이게 발산을 이제 진동하는 그 뿔마로 진동하는 것만 생각하면 약간 이제 착각하게 될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한 발산이 있어서 그냥 수많은 발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는 이제 발산한다 였으니까 발산하지 않는 걸 보여야 되구나. 그러면 수열 A 이런 명제들이 발레가 되는 수열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 이제 어차피 그런 것들은 정말 스페셜한 것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외워도 괜찮아. 지금은 이런 걸 발레로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an 곱하기 b는 무슨 수열이 되지? an 곱하기 b는 이런 수열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저게 발레. 진영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디귿은 안 해도 괜찮겠다. 맞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든 예잖아. 네.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맞지? 유경아 기억이 안 나? 아까 샌드위치 할 때 자, 넘어갑시다. 활용은 뭐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자, 10번 볼게. 10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1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n 두 교점 사이 거리를 ln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때 이제 극한을 구하시면 낫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어진 두 교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요 길이가 지금 ln인 거거든.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니까 결국은 이제 두 분의 차를 구하고 거기다 루트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지? 두 분의 차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제로가 될 거고 이제 뭐 차공식을 그냥 써도 괜찮아. 외우고 있으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 빼기 2m인가?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루트 2 곱하기
루트 2n 더하기 4가 맞게 썼나? 이거 4 아니야? 맞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겠어. 괜찮?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오, 파트 1이 끝났군요. 쉬었다 할까? 쉬우는 그냥 해도 괜찮겠네? 아, 쉬었다 합시다. 아니, 지금